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태국 비전 트립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려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안 가신 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음, 또 궁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어, 그때의 어떤 여러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원래는 선교 보고가 끝난 다음에 영상을 좀 찍고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음, 선교 보고는 아마 다음 주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찍은 영상들입니다. 사진이 아니고요. 사진은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찍으셨고요. 네, 교회 보관용으로 잘 모아서 둘 거고요. 그다음에 영상은 제가 잘 이렇게 모아서 다시 유튜브에 올릴 건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디오가 비지 않도록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네.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래서 아마 자막을 좀 달거나 아니면 음 영상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1 일차, 2 일차 해 가지고 그냥 영상만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올려 놓고 그렇게 교회 보관용으로 두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상을 찍으면 이 컴퓨터 용량이라고 하죠. 저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유튜브에 올려 놓는 게 무료잖아요. 공짜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곳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면 좀 옛날 모습이긴 해도 이렇게 정교의 모습이 있고요. 요 지도는 참고로 우리나라 게 아니고 미국 거여 가지고요. 좀 오래된 사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출발하는 날 두 군데서 모였어요. 하나는 여기 우림 아파트에서 모였고요. 여기는 이제 공항 택시죠. 승용차, 밴, 스타렉스 같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가는 팀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운전해서 가는 팀이 동부 아파트에서 모여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이동할 때 제가 알았는데요. 제가 이제 초창 출발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우림 아파트 팀 그다음에 동부 아파트 팀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나눴는데 저는 가는 날 그러니까 가면서 알았는데 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걸로 해서 했는데 밴을 타셨고 장이자 권사님은 밴을 타는 걸로 했는데 버스를 타고 오셨잖아요. 이런 변경 사항들은 미리미리 카톡이나 이런 카톡방이나 이런 데 올려 주셔야 상황 파악을 하고 또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 말씀들을 안 해 주셔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고런 거는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차를 타고요. 좀 먼 거리지만 2 터미널이죠. 요 밑에가 1 터미널이고요. 여기 2 터미널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모여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수완나품 공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태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활주로를 보시면 활주로가 3 개예요. 하나, 둘, 3 개. 이렇게 3개 정도가 되는 활주로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한 중형, 대형 공항으로 이렇게 그쵸. 공항으로 좀 인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개발이 덜 됐고 왼쪽은 개발이 됐네요. 근데 공항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국 중심지가 여기 있는데 공항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도 금방금방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럼 공항 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24 시간 공항을 하려면 요런 형태는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해안가에 공항을 짓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에벡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에벡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영상에서 말이 나오면 제가 말을 대부분 안 할 거고요. 말이 안 나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 장면은 이제 인천공항에 저희가 제 시간에 다 모여서 장로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여러 교회에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죠. 지역분들은 회사 일 아니고는 이렇게 많이 다니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 갑시다 그랬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좀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여행이랑 어떤 비전 트립을 포함한 교회에서 가는 선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팀으로 간다 할지라도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간다 할지라도 적당한 선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뭐 제 시간에 모이세요. 아니면 뭐 요 정도 가이드가 뭐 설명하는 거 듣고 뭐 요 정도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가는 건 거의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것이 바로 비전 트립이죠. 자, 어찌 됐든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원래 이제 좀 영상을 찍는 전문적인 사람이 한 명도 있었으면 저희가 뭐 차 안에서든 아니면 만나는 거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왜 그런 걸 찍어야 제가 성도님들 집 날라드리는 것도 좀 보이고 그런데 자, 좋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또 이야기. 우리가 비행기가 타는 데가 266이에요. 266인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알아서 그냥 쇼핑하시고 알아서 자기 하시다가 저기 우리가 문 열는 시간이 7시 5분인데 6시 50분까지 여기 266 앞으로 와주세요. 안수장 원사님 그렇게, 저렇게 사진 찍으시고 네, 그러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로 끝내고요. 저기 이제 거기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우리 비행기 같은 분이 계셨어요. 이거는 자기 잡을 이거는 여기서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입국 심사 서류를 나눠드리는 건데요.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장희정 원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건 감기가 아니라 비행기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마스크 같은 걸 비행기 안에서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우리 김현병 원장님도 손에 마스크 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도 마스크가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사실 비행 시간이 하고 들어가는데 6시간 정도, 5시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직분자 세미나를 할 때 그때는 밤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저도 장거리 비행기는요. 그 가습 기능이 있는 물에 적셔서 스펀지처럼 적셔서 가습 기능이 있는 그런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장로님 되게 열심히 설명해 주시죠. 이 장로라고 안 하면 여행사 가이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흩어졌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흩어져서 식사하실 분들은 식사하시고. 웃을 거야. 됐습니다. 30 넘어서 가는 결혼은 뭐 웃어줘야 돼. 땡큐지. 웃어줘야 돼. 네, 아니, 회의 우리 엄마는 결혼 그렇게 소식 웃을 줄 몰랐어. 또 그런 이야기도 장로님 딸이죠. 약간 이야기 이게 나누고 무슨 됐습니다. 30 넘어서의 결혼은 행복이다. 빨리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 전에 가는 건 좀 아쉽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식사를 목사님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지금- 빨리 보내고 싶은데. 지금은 안 간다고. 저도 20대 때 딸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편하려고요. 보시면 음식들이 이렇게 돈가스 같은 걸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해외 나갈 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는 이런 돈가스 해외를 나갈 때는요. 돈가스도 좋은데 김치찌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으면 조금 더 낫더라. 근데 뭐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의 이 터미널은 제가 두 번째인데요. 처음 나갈 때는 사실 이 터미널이 막 이렇게 잘 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2019년에 네팔 갈 때 이 터미널 이용했는데 굉장히 뭔가 좋더라고요. 1터미널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비가 또 우리 성도님들 뭐 하나 봤더니 이 올라가셔가지고 저는 2001년 필리핀 갔을 때 한번 수육으로 한번 네, 이렇게 아직도 대화를 하고 아니 알고 계셨습니다. 먹었어요. 먹기 싫었는데 어쩔 수 이제 없이. 이제 교수님들이랑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먹어봤는데 필리핀 강아지라 그런지 네, 제가 개고기를 필리핀에서 처음 먹었거든요. 그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이거 드세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어봤냐? 나는 안 좋아한다. 필리핀에 갔을 때 수육이랑 볶음을 한번 먹어봤다. 윤희선 집사랑 저도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은 아무도 안 올라가는데 저렇게 신발 벗고 올라가셔서 또 먹는 맞아요. 즐거움을 뺄 수 없죠. 되셨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인데요. 아주 큰 비행기는 아닌데 올 때는 더 작은 비행기였어요. 근데 사실 태국을 가는 또 여행객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비행기가 큰 게 안 뜹니다. 조그만 게 떠요. 그래서 태국 환율도 많이 올랐고 태국이 가성비 여행지가 아니라 이제 고급화 전략을 조금 취하더라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이제 탔고요. 옆에는 대한항공이 보이고 이게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기 때문에 계류장이라고 하죠. 여기를 그냥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도색이 바뀌었는데 모르겠어요. 옛날 게 조금 더 예뻤던 것 같기도 하고 태국 마크가 없어져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는 그런 단계에 있죠. 그래서 저 멀리 보시면 굉장히 노을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을 맞춰서 그러니까 날씨가 좋았으면 그때 정말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 가운데 보시면 비행기 하나가 내려오고 있어요. 반짝반짝 불빛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비행기 하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조금씩 가까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활주로로 이동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길게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가깝게 이동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멀리 이동할 때도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이 이동하는 시간, 이때가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탈 때 제일 좀 길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저게 비행기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건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보면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내려오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건물에 가려서 그렇지만 노을이 정말 예뻤습니다. 서해바다 노을은 뭐 알아주잖아요. 근데 날씨가 흐려서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름이 끼면 노을이 안 보이거든요.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비행기가.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편에 요 비행기는 올라가는 비행기 하나가 있고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올라가는 비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줄을 서서 이제 비행기가 뜨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터미널 비행기는 이쪽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정면을 봤을 때 왼쪽이죠. 그리고 1터미널 비행기는 저쪽 오른쪽 활주로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활주로가 4개예요. 인천공항은. 그래서 굉장히 큰 공항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허브공항으로 1등을 계속 하고 있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머리도 좋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저 비행기가 하나가 착륙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비행기가 방금 착륙을 했어요. 착륙을 하니까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기 위해서 활주로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넘길까요? 기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넘길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 활주로에 딱 들어서면 잠깐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씁니다. 잠깐 이렇게 해서 딱 들어와서 더
출발을 하죠. 그 옆에 있는 비행기도 제가 탄 비행기랑 크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아나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가 출력을 높여서 서서히 활주로를 이륙하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하죠.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때가 제일 긴장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 카메라를 수평으로 찍으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비틀어지더라고요. 이게 카메라 문제가 아니라 좀 비행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수평이 어긋났을 때 요즘 카메라들은 다 좋아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수평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수평인데 실제 화면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서 보이는 게 되죠. 그리고 비행기가 여기 같이 떴습니다. 이런 거는 저도 처음인데, 그러니까 저쪽 1터미널 쪽에서 올라가는 비행기가 하나가 있고, 제가 탄 비행기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참고로 제가 맨 앞에 창가 쪽에 앉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쪽 오른쪽 창가 쪽에 앉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할 때 그 에백교회나 그 에백대학 쪽을 좀 찍으려고 쪽을 앉았습니다. 당연히 올 때는 왼쪽을 앉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천공항을 올라가게 됩니다. 옛날에 인천공항도 섬 4개를 합친 거잖아요. 다 섬이었는데 저기 멀리 보시면 여기도 다리 같은 게 다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쪽도 섬들이 이제는 고립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는 섬으로 뒤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물이 빠지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해바다 갯벌 유명하죠. 갯벌 괜찮으시면 한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순이처남이 이쪽 을왕리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조만간 또 우리 성도님 기관장이나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행기가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선회했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던 비행기는 구름 위로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찍고 있느라고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면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으로 틀었고 저쪽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튼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구름을 뚫고 지나갈 때 사고 위험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안에 우박 같은 게 있으면 그 비행기 앞에 유리창 같은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난기류가 생길 수 있고 또 구름 자체가 이제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좀 흔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름을 통과할 때에는 비행기가 항상 약간의 진동이 있습니다. 이 창문을 보시면 계속 흔들리죠. 계속 이거 흔들리는 두두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조금 넘기면요. 이제 구름을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나오면 이제 이 흔들림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전 비행기가 아까 전에 그 비행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반대로 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고도죠. 순항고도라고 하죠. 순항고도에 올라가려면 목포쯤 가야 됩니다. 거리상으로 목포쯤 가야 34,000피트 한 36,000피트 이렇게 순항고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데 가려면요 순항고도 올라가기 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날씨가 구름이 없었으면 정말 그 일몰이 정말 멋있었을 것 같은데 구름이가 느껴가지고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수완나품 공항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항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이 이제 에벡
성당이나 예배교회가 보일 텐데 밤이라서 잘 안 보이죠. 당연히 잘 안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네. 뭐 태국의 야경이죠. 근데 야경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야경이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많이 안 다녀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프장 있죠. 여기 안에 여기가 스파브룩 마을이에요. 여기 아니면 여기인가 그래요. 이 입구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입구 쪽에 캐디분들이 사시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안에 마을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빈민촌입니다.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벡대학이 요겁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불빛 지나갔죠? 그게 에벡대학입니다. 그러면 네, 에벡교회는 요쯤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지도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감을 익히려고. 제가 이렇게 예정되게 되면 지도를 정말 많이 봅니다. 뭐 하루에 한 번 보는 건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잠깐 쉴 때마다 지도 보면서 계속 조금 익혀 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전에 이제 선교를 다닐 때는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게 없었을 시절에는 다 지도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을 때도 지도 보는 연습 굉장히 많이 했고요. 처음 온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연습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다 쪽으로 돌아가지고요. 이제 착륙을 하는 겁니다. 맨 앞자리가 좋은 게 다리가 간격이 넓어요.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저 혼자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제 돈 내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너무 이때는 힘들어가지고요. 특히 이제 장례를 생각은 못했지만 뭔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앞자리를 끊어놨는데요. 다행히 장례를 마치고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도님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 혼자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양해를 용서를 구합니다. 뒤늦게 구해서 또 죄송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가 서서히 내려오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요 도로 있죠? 여기 도로. 요 도로가 이제 에벡교회나 에벡대학 쪽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빛이 크잖아요. 아마 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여기가 에벡교회예요. 여기가 에벡교회가 있는 곳이고 여기 에벡대학입니다. 네, 보이세요? 여기가 에벡교회, 여기가 에벡대학. 제가 지도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거리나 위치나 대충 이 정도에서 요쯤이 거기겠구나 이런 생각들 했죠.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건 그 이제 에벡대학이 천주교 건물이 성당이 크게 있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쉽게 파악이 됐어요. 도로에서 뻗어 있는 곳이 바로 에벡교회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는 골프장입니다. 스파브룩 마을이 있는 골프장 이름이 스파브룩이고요. 그 골프장 안에 있는 마을이 그 우리가 이번에 가서 말씀을 나누었던 어린아이들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이게 이제 스파브룩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1년에 2번 정도라고 해요. 부활절이나 성탄절.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온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팀이 갔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예배를 드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전 정보를 조금 알았으면 아이들하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었을 텐데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공항에 착륙할 때가 또 제일 또 긴장되는 순간이죠.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 기장님들이 운전을 잘하셔가지고 비행기도요 아주 그냥 뭐 얌전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두두둥 하고 그냥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춰가지고요. 요건 좀 빨리 넘길게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요 시간이 또 기다리기가 어렵죠. 선반을 여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성도님들은 있으니 안 주의하시기 되겠지만 바랍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빨리 일어나고 오늘도 싶다, 스타 일어나고 알라이언스 싶다 막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이런 대단히 마음이 고맙습니다. 생기기도 합니다. It's an honor to have you with us 넘길게요. today.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완나품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화장실에 나오시는 모습을 찍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려가게 되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게 돼요. 원래 이런 걸 찍으면 이렇게 위집사님처럼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나쁜 분들은 알려주시고 또 이영숙 집사님처럼 부인하고 알았다고 하나님처럼 술도 좀 하시고 다들 마스크 쓰시고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내려갈 때 바로 트램 공항길이 이렇게 터미널끼리 연결하는 조그만 지하철이죠. 여기에 바로 도착을 해서 뛰어서 이제 저 열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저 열차는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맨 앞이나 맨 뒤에 서면 네, 터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다 보여서요. 좋습니다. 저렇게 안 뛰고 여유 부리다가 네,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들은 못 하셨어요. 저렇게. 자,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입국 심사를 다 마치고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입국 심사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못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짠짠 하고 나가면 이게 손 팻말 있잖아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막 내를 했거든요.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애국 심사할 때 사실은 이게 이제 장로님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내가 막 도착했으니까 목이 좀 마르다. 물 좀 사놔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원한 물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랑 선교사님이 계신 권사님, 보건사님이랑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할 때에는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주로 맨 뒤에 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요번에 태국 아마 다들 인지는 못하셨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맨 앞에 있을 때가 있고요. 맨 뒤에 있을 때가 있어요. 맨 뒤에 있을 때는 복잡하고 흩어지기 쉬운 장소에서는 제가 맨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기 편하고 여기 보고 따라오세요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잊어버릴 염려는 없는 그런 장소에 가면 맨 앞으로 갑니다. 저는 그게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움직여야지 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도 팀들만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몸에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이해하시면 저기 보이시죠? 까마귀에서 원하는 보이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니, 현지인 같으시네요. 그다음에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하루 물 나눠주시죠. 저 다들 목이 마르셔가지고 힘들어서 저렇게 안녕하세요. 금방금방 네, 잠도 못 주세요. 물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다들 물 드시죠? 네. 이게 이제 목이 말라서 그래요. 장로님은 저렇게 텀블러를 또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가지고 다니시지 했더니 얼음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날이 더우니까 드시는 266인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개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끝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것만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 바울센터죠. 바울의 집에 도착한 이미 이제 성도님들은 여기서 숙소를 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묵으셨고 저랑 배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은 호텔에서 짐을 풀었기 때문에 호텔에서 아침에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네, 우리가 탄 택시
저희가 탄 택시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더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우의 집이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변이랑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 영상은 내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다음에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도 여기 바나나 나무가 있었는데 여전히 있더라고요. 이게 바나나 나무가 한번 바나나 열매를 맺으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베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오고 베고 나오고 베고 또 나오고 있는 그래서 바나나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열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동남아 모습이죠. 그래요.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공항에 가는 것도 일이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갈 때에도 정말 소소한 거 하나하나를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별게 아닌 게 꼭 사고를 일으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나갈 때 항상 조금 주의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팀원들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10명 정도 되는 많은 인원이 나가서 정말 아무런 일 없이 큰 어떤 뭔가 아프다거나 뭔가 큰 어떤 사건 사고 없이 갔다 온 거는 요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한 대여섯 명 뭐 요렇게 나갔을 때는 뭐 그런 경우가 많지만 어 10명 이상 나가서 별일 없이 돌아온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올 텐데요.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선교를 가면 저렇게 가는구나.' 생각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태국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